이 네이버 사실 뭐 정치권의 많은 뉴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저도 몰랐는데 아주 큰 뉴스로 뭐 신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일본에서 라인의 위상이 어떤지 일단 네. 우리가 아는 이 네이버 100% 갖고 있는 라인 그게 아니죠. 일단은 라인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자 보내 대신에 카톡해라는 말이 이제 다 공용으로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 시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인 라, 시대로. 네, 그러니까 라인 시대로 하면 라인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 우리가 문자 보내 이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인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카카오라고 굳이 좀 비교를 해볼까요? 카카오톡이라고. 그렇게 했을 어. 때 라인이 정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라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과거 일본의 동일본 이제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 통신망이 다 끊기는 상황에서도 이 라인 메신저가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있는 통신망보다 훨씬 이런 그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요. 또 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이런 게 좀 느렸다 보니까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일본의 이제 라인에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 어느 수준이냐면,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라고 쳤을 때 예. 라인의 월 사용자 수가 9,300만 명 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압도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이 라인을 운영하는 곳이 라인 야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 라인 야후라는 회사는 한국의 네이버랑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대 5의 형태로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후 이제 특히나 이제 인터넷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야후 기억을 하실 텐데, 예.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야후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뭐 굳이 나누자면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음. 포털의 위상을 이 야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야후가 결제 쪽에 대한 솔루션들을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서비스가 잘 되려면 그냥 단순히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땡땡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가 요즘 많이 합쳐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야후가 잘하고 있었던,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고 있었던 야후가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인 입장에서는 이 일본에서 더 시장도 키우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산업 뭐 결제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모바일 기반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필요했고요. 예.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우리가 모바일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라인하고 제휴를 하면 훨씬 커지겠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2019년 11월에 처음에 경영 통합을 결의를 했고요. 네.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늦어지다가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두 회사가 완벽하게 거의 합쳐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 50의 형태로 일본과 이제 한국의 네이버, 일본 소프트뱅크가 동시에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의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는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대단하네요.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 국민 메신저급으로 사업을 잘 해온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네이버 라인에 행정 지도를 내렸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요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약간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처음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네이버가 모체였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서버나 시스템들을 한국의 네이버와 연동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작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이 되니까 통신 비밀 보호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면서 지금 라인 야후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이제 2번 내렸어요. 그런데 음. 이제 이 행정이 이제 지금처럼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한 기업에 2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정지도가 단순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라인 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슈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서버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유출 방지 계획도 만들고 또 이제 일본 내에서의 운영은 일본 서버로 돌리겠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받고도 일본 총무성에서 4월 16일 날 2차 행정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게 자본 관계 검토를 포함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자본 관계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지분 구조가 50대 50인데 이거 일본에서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일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쪽에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이 자본을 더 넣어서 우리가 50대 50이 아니라 뭐 51대 49든 뭐 52대 48이든 해서 일본 측이 이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거 아무튼 네이버 라인인데 이거 일본이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삼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네, 이게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어제 일본 정부가 또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 차별적으로 한국 기업을 뭐 쫓아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긴 했습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뭐 이거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한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라인을 삼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네.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네이버 쪽에 압박을 하는 건지 이게 목적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정치적보다는 최근에 일본 IT 상황에 대해서 좀 알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일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IT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뭐 음. 소니라든지 이런 데들이 잘 나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속도가 늦었고 그리고 좀 변화가 좀 늦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일본이 다시 한번 IT를 갖고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기업들을 좀 유치하거나 다양한 곳들과의 좀 제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가 이 일본에 이제 지분을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다양한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회사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전체적인 쿼터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이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이제야 좀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지금 봤더니 일본에서 가장 큰 메신저 서비스가 본인들의 국적이 아닌 네이버의 국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적이고 네.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한국에 있는 서버에 쌓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AI를 하든 빅데이터라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지, 그러니까 일본 국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이겠죠. 일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 그리고 뭐 일본에서의 거래 데이터가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하거나 그걸 갖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서비스여야 돼. 일본 관점에서의 예. 일본의 우리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AI든 뭐 데이터 관련 기술이든 이게 다른 뭐 오히려 중국, 미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다는 거 정도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 그럼 우리 데이터 좀 보자. 라인 메신저가 제일 데이터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 서버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주권을 찾아야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깔린 거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되겠
싶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기본적으로 이게 라인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그 국가별로 쓰는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뭐 인터넷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뭐 예,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또 둘 간의 이제 논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본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서비스를 보면 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지금 계속 하려는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하려면 미국 기업에게 팔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접어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틱톡을 그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잘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요 그 틱톡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음, 지금 특히나 미국의 10대들 그리고 20대들이 이 틱톡을 압도적으로 쓰는데 네, 그럼 이제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이 10대, 20대들의 개인 정보가 그럼 음, 틱톡 서비스를 쓰는데 그 틱톡 서비스의 본사가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게 중국의 데이터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음, 하는 이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럴 거면은 너네 만약에 미국에서 서비스할 거면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라고 하는 아, 이러한 비슷한 논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단순히 어떤 서비스와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좀 안보적 차원까지 나오고 있는 하하. 게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의회에서 뭐 틱톡 금지 법안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나오고 막 틱톡 CEO 불러서 막 청문회 하고 막 이랬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좀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을 했듯이 이것도 우리나라도 라인을 갖고 우리와 일본이 뭐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이게 단순히 라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다른 나라들끼리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예, 아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본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는 뭐 좀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정도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보게 되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비유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어, 미국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틱톡을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틱톡의 이제 권리를 이제 미국에 팔아라고 할 때 네. 그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되더라도 팔 수 없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어. 예, 이게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에 갖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국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그 중국의 되게 핵심 정보이고 핵심 데이터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접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이트댄스와 중국의 음.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 역시도 이 네이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일본 안에 있는 서비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분이 높아서 일본의 운영권을 갖는다는 게 일본 자국 내에서의 운영권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만 잘 된다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인구 비율로 치면 오히려 네. 대만에서는요. 대만 인구가 2,300만 명인데 그중에서 라인의 월 사용자 수가 2,200만 명이거든요. 와. 그 얘기는 거의 그냥 대만 인구 전체가 지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그냥 같고요.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다 쓴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도 지금 태국 인구가 7,200만인데 그중에서 라인 월 사용자 수가 5천만이 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일본 내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냥 쓰는 거에서 뭐 그냥 뭐 지분을 넘겨준다 수준이 아니라 아. 이거는 아시아 지금 시장.
네, 어떻게 보면 알짜이고 아시아권 전체에서 잘 나가고 있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서 가져간다라고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좀 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 이 보니까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서 왜 네이버 일본이 뭘 뭐 요구하고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잡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입장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게 사업을 뭐 이렇게 접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다고. 그러니까 뭐 IT 전문가로 보실 때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네이버도 뭔가 좀 사업 전반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 제언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의 좀 빌미가 된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서버에서의 문제가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실은 두세 번 정도 있었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이 어떤 메타도 일본 내에서 뭐 사심이 갖고 유출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역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일본에서만 의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시아권, 특히나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역으로 이제 이런 논리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 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알짜배기 서비스를 조금 더 우리나라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좀 확대해서 좀 서비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서의 그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과연 이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 소프트뱅크의 발표나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빠르게 좀 이러한 전략을 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 내일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한다. 거기서 또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뭐 네, 투자나 또 IT 관심 많으신 분들은 내일도 뉴스를 잘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아, 좀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김덕진 소장님 역시 명쾌하게 설명을 네, 잘 해주셔서 오늘 아침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정치도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뉴스니까요. 네네. 바쁜 아침에 연결해 주신 김덕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